결승골 플러스 맘챔스 데뷔골. 경기를 지배한 김민재. 7경기 연속 클린시트. 김민재는 월드클래스다. 미넨 vs PSG.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와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챔피언스리그, 코리안 더비가 성사된 가운데 바이에른 미넨이 김민재의 데뷔골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다. 바이에른 미넨은 27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독일 미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PSG A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바이에른 미넨은 3승 2패, 승점 9를 기록. 11위로 올라섰다. PSG는 1승 1무 3패, 승점 4에 그치며 26위에 위치했다. 이날 바이에른 미넨은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마누엘 노이어가 골문을 지키고 콜라드 라이머 다요 우파메카노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가 포백을 형성했다. 중원은 요주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 이선은 르로이 사네 자말 무시알라 킹슬리 코망이 포진했으며 최전방은 해리 케인이 자리했다. PSG는 다이아몬드 4사의 이를 들고 나왔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투톱. 파비안 루이스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포진하고 그 뒤를 주앙 네베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중원에 배치됐다. 포백은 누누 멘데스 윌리안 파초 마르키뇨스 아슈라프 하키미. 골키퍼는 마트베이 사포노프였다. 이강인은 벤치에서 시작했다. 경기 초반 바이에른 미넨이 주도하는 흐름이었다. 전반 7분 키미히의 정교한 스루 패스를 받은 무시알라의 강력한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전반 12분 에토 라이머의 전진 패스를 받은 사네가 시도한 슈팅을 사포노프 골키퍼가 선방했다. PSG는 전반 20분 덴벨레를 앞세워 유효 슈팅을 기록했다. 전반 29분 상황이 다소 아쉬웠다. 왼쪽에서 루이스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냈고 쇄도하던 자이르 에메리가 노마크 기회에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문을 빗나갔다. PSG의 공세는 매서웠다. 전반 32분 덴벨레가 김민재와의 1대1 상황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을 날렸으나 노이어 골키퍼에게 막혔다. 경기 분위기는 김민재에 의해 급반전됐다. 전반 38분 키미히가 올려준 코너킥을 사포노프가 제대로 잡지 못하며 흘렀고 이 공을 김민재가 헤더로 마무리했다. 김민재의 챔피언스리그 통산 첫 골이었다. 바이에른 미넨은 전반 추가 시간 키미히, 사네의 연속 슈팅이 모두 무산되면서 추가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감했다. 후반 11분 중요한 변수가 찾아왔다. 덴벨레가 시도한 슈팅이 김민재를 비롯한 바이에른 미넨 수비 블록에 막혔는데 이후 데이비스가 공을 갖고 빠져나가는 순간 덴벨레의 태클이 거칠게 들어갔다. 결국 두 번째 경고를 받은 덴벨레는 퇴장을 당하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바이에른 미넨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경기를 지배했다. 후반 17분 데이비스의 패스에 이은 무시알라의 논스톱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겼다. PSG는 후반 20분 승부수를 던졌다. 자이르 에메리 대신 이강인을 조커로 투입했다. 들어가자마자 이강인은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존재감을 뽐냈다. 바이에른 미넨은 후반 26분 마이클 올리세, 세르주 그나브리를 넣은 반면 PSG는 후반 27분 곤살로 하무스를 넣으며 공격진을 재정비했다. 바이에른 미넨은 후반 29분 무시알라의 슈팅이 사토노프 골키퍼 손에 맞은 뒤 골대를 튕기며 추가 득점 기회를 놓쳤다. 후반 37분에도 올리세의 슈팅이 골문을 벗어났다. PSG는 후반 37분 마르코 아센시오를 넣으며 마지막까지 반전을 모색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미넨의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단단하게 후방을 책임지고 있다. 리그에서는 9승 2무의 압도적인 포스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과 달리 챔피언스리그는 아스톤 빌라, 바르셀로나에게 패하는 등 다소 주춤한 행보였다. 그래서 이번 PSG전이 매우 중요했다. 김민재는 이날 경기에서도 펄펄 날았다. 수비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펼쳤음은 물론이고 전반 38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90분 동안 한 골을 포함. 패스 성공률 93%, 태클 성공 1회, 차단 1회, 걷어내기 7회, 헤더 클리어 4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3회 등 공수에 걸쳐 만점에 가까운 퍼포먼스였다. 지난달 6일 프랑크푸르트와의 분데스리가 6라운드 이후 시즌 2호 골이었다. 특히 2021년 페네르바체, 튀르키예에 진출하며 유럽에서 4시즌째 뛰고 있는 김민재는 처음으로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게 됐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로 이적 후 전반기 동안 주전으로 활약했지만 후반기 들어 부진을 거듭한 끝에 벤치로 밀려났다. 올 여름 뱅상 콤파니 감독 부임 후 전폭적인 신뢰 속에 과거의 전성기 기량을 회복하며 최근 공식 대회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또 이날 큰 관심사는 코리안 더비였다. 한국 축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김민재와 이강인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한국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친 건 2011에서 12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위 박지성과 FC 바젤, 스위스, 박주호 이후 13년 만이다. 2.2007년생 야말, 2009년생, 진짜 재능, 온다, 역대급 중학생, 등장 예고. EPL 최연소 출전 기록 정조준 오른쪽 화살표 이미 1군 훈련 참여. 영국의 풋볼 트랜스퍼는 26일, 한국 시각, 아스널의 14세 신동 맥스 다우먼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곧 1군에서 위 경기 출전도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축구계는 최근 2006년생과 2007년생의 어린 선수들이 맹활약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돌풍의 중심은 단연 바르셀로나 최고의 유망주 라민 야말이다. 이미 유로 우승을 경험하며 유럽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야말과 함께 어린 선수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이외에도 파우 쿠바르시, 앤드릭, 아르다 귤러, 마이키 무어, 양민혁, 워렌 자이르 에메리, 요렐 하토 등 이미 1군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보다도 2살이나 어린 2009년생의 최고 재능이 등장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14세의 어린 나이, 중학생에 불과한 신분이지만 이미 EPL B클럽인 아스널 1군에서 훈련을 받으며 최연소 데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풋볼 트랜스퍼는 다우먼은 이미 아스널 내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고 곧 1군에서 함께 경기를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구단 관계자들은 그를 미친 선수라고 묘사하며 전설적인 선수인 카카와 비교했다. 그는 이미 U18, 18세 이하 팀에 출전한 최연소 선수가 됐고 점차 1군 팀에도 적응할 예정이다. 다우먼은 에단 은하네리,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와 1군 선수들과 함께 뛰며 무관중 친선 경기도 나섰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우먼은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로도 뛸 수 있고 양발을 모두 능숙하게 활용한다. 이미 2022에서 2023 시즌에 스폰서 계약도 체결했다. 그는 은하네리가 15세 181일에 세운 구단 최연소 EPL 데뷔 기록을 도전할 궤도에 올랐다. 올 시즌 데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면밀히 관찰 중이며 구단이 보석을 발굴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2009년생인 다우먼은 2015년 6세의 나이로 아스널에 입단해 훈련을 받고 있으며 헤이랜드, 아스널 아카데미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수려한 외모와 함께 이미 엄청난 월반으로 U18팀 주전으로 활약 중이고 1군 훈련에도 합류하며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드리블, 시야, 패스, 탈압박, 판단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특출난 재능을 보였고 현재 성장세라면 곧 1군 무대에서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어린 선수들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아스널의 진짜 재능이 등장했다. 다우먼의 성장세에 많은 팬들도 기대할 전망이다. 3. 설마 테나흐 2.0 아니야? 오른쪽 화살표 안토니 실패 떠오른다. 아모림. 단 2골 넣은 옛 제자 오른쪽 화살표. 무려 880억의 영입 요청. 영국의 팀토크는 26일 한국 시각 맨유는 아모림 제자에게 5천만 파운드, 약 880억 원 이적료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팀토크는 아모림이 맨유에 부임한 이후 스포르팅 제자들이 이적설에 연결되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아모림과 맨유는 지오반니 켄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켄다는 8,400만 파운드, 약 1,480억 원의 바이아웃이 있지만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협상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켄다의 에이전트인 호르에 멘데스는 켄다의 큰 이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지난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로 맨유에서의 감독 생활을 시작한 아모림은 첫 경기부터 강등권 팀에게 고전하며 아직 팀을 개선하고 반등시키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을 예고했다. 경기력뿐만 아니라 아모림으로서는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과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영입, 방출의 중요성도 커졌다. 텐하흐 체제에서 영입된 선수나 이미 기존의 메뉴에 자리 잡은 선수 중 내보낼 선수를 정하고 새롭게 영입할 선수들을 추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모림의 영입 후보로 떠오른 선수는 바로 스포르팅 시절 제자 켄다다. 2007년생의 유망주인 켄다는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스포르팅 1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특급 유망주다. 좌우 윙어와 우측 윙백까지도 소화한 경험이 있는 켄다는 폭발력 있는 스피드와 공격력이 강점이다. 다만 아직 1군 무대에서 2골을 넣은 것에 그쳤고 동나이 때에 이미 1군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라민 야말, 에단 은하네리 등 일부 초신성들에 비하면 아직 잠재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증명이 필요한 옛 제자를 영입 요청한 아모림의 선택에 팬들로서는 조금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직전 감독이었던 텐하흐가 안토니를 막대한 이적료로 영입했지만 아쉬운 활약과 함께 잠재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여전히 부진 중인 사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행인 점은 켄다가 스포르팅에서 보여준 기량과 오른발 사용 실력 등 전체적인 잠재력에서 안토니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이다. 켄다는 이미 아모림 전술에서 윙백과 윙어 모두를 소화한 경험이 있으며 양발을 활용한 드리블, 판단력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비 가담이나 체력 등의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요소다. 아모림 감독 부임 후 계속해서 스포르팅 선수들의 이름이 맨유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어떤 선수가 성공적인 이적이 될지 아니면 안토니의 뒤를 잇게 될지도 계속해서 팬들의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